출산율 1위 도시 전남이 전국에서 합계 출산율 1명을 넘기는 유일한 도시로 꼽혔습니다. 전남만의 강점은 뭔지 살펴봤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3년 더 미뤄질 전망입니다. 당초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했지만 정부는 2030년 개교가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적자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임금 체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과 고용 불안 갈등을 빚었던 장흥 통합의료병원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의회가 협약서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2년째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로 전남입니다. 합계 출산율 1.04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명을 넘긴 지역인데요. 출산율 1위 도시 전남의 강점은 뭔지 살펴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전남 출생아 수는 8,225명, 올 2분기 합계 출산율은 1.04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명을 넘겼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출산율이 더 껑충 뜁니다. 영광은 합계 출산율 1.7명으로 전국 1위에 올랐고 강진과 장성, 한평, 고흥이 전국 상위 10개 도시에 포함됐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살부터 18살까지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전남형 출생수당을 비롯한 다채로운 정책 지원의 효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난임 부부에게 가입력 검사를 확대하고 연령과 횟수 제한 없는 난임 시술 지원과 더불어 소득 기준 제한 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요했다는 겁니다. 인구 소멸 지역 비중이 가장 높은 전남이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이례적인 성과는 출산 기본수당 등 획기적인 임신 출산 통합 지원과 도민 여러분의 성원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재정 인센티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중앙부처와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더불어 전남이 높은 출산율을 견인할 수 있었던 건 사회적 환경 요인도 큽니다. 농어촌 지역 특성상 도시보다 대가족 비율이 높아 육아 부담을 나눌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못 낳는 도시적인 한계가 상대적으로 덜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초혼 연령이 낮습니다. 전국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4세, 여성 31.6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1살에서 1.5세 정도 더 빨리 결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을 일찍 하는 만큼 가임 기간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대도시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낮고 전세나 신축 아파트 공급이 활발한 점도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으로 정부 예산을 산정할 때 합계 출산율 1명 이상인 지역에는 가중치를 더 높여달라 건의하겠다고 밝힌 전남도. 출산율 반짝 증가로 그치는 게 아닌 지속적인 증가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네, 앞서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장흥 통합의료병원 사례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임금 체불까지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1897년) 목포항 개항과 함께 문을 연 목포시 의료원. 130년 가까이 목포와 무안, 신안 등
서남권 지역의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운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50%를 기록하던 병상 가동률이 올해는 85%까지 올랐지만 기존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데다 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의 문제로 2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 76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목포시 의료원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9억 원, 32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올해는 6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21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목포시 의료원은 목포시 출연기관으로 목포시 예산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재정마저 좋지 않아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직원들은 연차 수당의 절반을 자진 반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기존 환자들이 다시 의료원을 찾지 않고 있어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개원 78년을 맞은 강진의료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재정난으로 지난해 연차 수당이 지급되지 못했고 올해 6월에는 상여금도 체불됐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지금 현재 경영이 좀 힘들다. 그래서 경영이 안정이 되면 임금 체불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최근 3년간 전남 지역 의료원 대부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목포시 의료원과 순천 의료원도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공공의료 특성상 적자는 불가피하지만 규모를 줄이기 위한 경영 개선과 의료 서비스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의료기관들이 도민들의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경영혁신 방안이라든가 아니면은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고요. 공공의료원은 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곳.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병상 가동률이 좀처럼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생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임금 체불과 고용 불안 등 갈등을 빚었던 장흥 통합의료병원 운영 협약이 장흥군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장흥군 의회는 3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장흥 통합의료병원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서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직원 급여와 연장 근무 수당 지연으로 발생한 손익을 군수에게 귀속한다는 기존 조항이 병원 운영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군수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의료병원에서 발생한 적자는 장흥군이 일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의회는 또 논란이 된 위탁 종료 시 직원 등 신분 보장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협약 종료 이후 새로운 병원 운영 주체가 직원들을 승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전남 국립의대 개교 예상 시기를 2030년 3월로 제시한 가운데 전남의대 2027년 개교 계획이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28일 인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국정과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 추진 절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 측은 이번 하반기 복지부에서 신설 의대 지역과 정원 규모를 포함한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고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쯤 신설의대 대학 선정과 정원을 결정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7년 상반기에 교원 채용, 시설과 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고 2028년 하반기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예비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기한인 2029년 4월까지 예비 인증을 취득한 뒤 2030년 3월 개교하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신안의 한 해상에서 60대 남성 잠수기 어업 종사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3일 오전 9시 16분쯤 신안군 흑산면의 북클도 0.1해리 해상에서
A씨는 2차 잠수를 준비하기 위해 어선의 현측 테두리에 앉아 있다 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동료 선원들이 A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해경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당시 함께 작업을 하던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소방은 지난 2일 오후 5시쯤 율촌면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노동자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A씨는 콘크리트 배합 탱크에서 청소 작업을 하다 의식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감전당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박 중인 꽃게잡이 어선에서 흉기로 다른 선원을 찌른 5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목포 해경은 지난 2일 저녁 7시 57분쯤 진도군 가사도 북서방 약 3km 떨어진 해상에서 9.7톤급 어선에 타고 있던 A씨를 동료 선원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해 선원은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선원들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흉기 난동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부두에서 차량 터리를 하던 50대 남성이 달아나는 과정에서 물에 빠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목포경찰은 3일 새벽 0시 40분쯤 A씨가 북항 삼부두 인근에서 SUV 차량을 털다 낚시객에게 적발되자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밧줄을 붙잡고 있다가 구조됐으며 목포경찰은 A씨가 절도 전과가 있는 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 내려진 적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고흥군이 방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일부터 80톤급 철부선과 정화선을 동원해 금산면 신촌 해역에 황토 115톤을 뿌리는 등 방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적조 피해 우려가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대학 통합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천대는 목포대와 대학통합공동추진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통합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남 의대 신설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상황에서 의대 설립과 통합 논의를 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통합대학의 교명은 두 대학 구성원 의견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 주쯤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내년 2월까지 고용 안정 지원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한 여수 지역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유급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대규모 기업은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정일 3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퇴사한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롯한 여수시 고용안정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경제일자리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여성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 바우처와 급식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순천시는 여성 농업인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1인당 2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출산 과정의 영농 공백을 줄이기 위해 농가 도우미를 지원해 여성은 최대 70일을, 남성은 20일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51세에서 70세 사이의 여성 농업인에게는 특수 건강검진비 22만 원을 전액 지원하고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5 여수국제미술제가 9월 한 달 동안 여수 세계박람회장 국제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미술제에서는 파편의 섬, 해상도 365를 주제로 섬과 바다가 지닌 역사와 문화 생태적 의미를 담은 회화와 조각, 영상 등 200여 점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